자, 일단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할 거고, 지금 3월 첫 주, 3월에 토요일 날 이렇게 4번 있고요. 그 다음에 4월도 4번 있을 건데, 지금 시험 기간 받아보니까 마지막 주가 시험 기간이야. 그러면 아마 이때도 거의 못한다고 보면 돼. 그럼 해봤자 6번밖에 안 돼, 그지? 근데 그 6번 동안 다 할 수 있나요? 네,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고, 일단 학교에서 발표하는 걸 봐야겠지만, 부교재는 아마도 수능 특강이야. 아마도. 작년에는 풍문고는 수능 특강이었고, 세종고는 학교에서 프린트를 만들어서 줬어요. 근데 그 학교 프린트가 뭐였냐 하면은, 모의고사 나왔던 기출문제 단원마다 한 10개씩 뽑아주는 거?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 목표는 센으로 이제 내용 정리하시고 결국에는 수능 특강이랑 모의고사 기출을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오늘이야 제가 3시 20분에 시작해서 이제 5시 20분까지 할 거고, 그럼 다들 이제 학원 다녔으니까 앞에 있는 1시간 또는 뒤에 있는 1시간이 의무자습이잖아. 맞지? 그치? 근데 이제 오늘이야 의무자습을 앞에 와서 풀 게 없으니까 뒤에 오라고 시켰는데, 혹시 의무자습을 앞에 와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이때 못 오시는 분 있나요? 지호 이때 오기 힘든가? 이제 돼요. 나머지는 이때 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이때 막 떠들고 뒤에 자습하라 그러면 보통 이제 진이 다 빠져가지고 자거나 문제 풀다 졸거나 아니면 다음 시간에 예전 숙제를 미리 풀거나 막 그래. 근데 그건 난 별로 본질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럴 바에야 일찍 와서 내가 테스트지를 주든 오답을 먼저 따로 봐주든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옵시다. 괜찮아요? 이해됐어요? 자, 하자. 일단 단원에 여기 뭐 이거 볼 필요도 없어 지금. 자, 봐요. 단원의 첫 제목이 뭐냐면 여러 가지 순열인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 하에서 배웠던 순열 조합을 끌고 올 수밖에 없어. 순열 조합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팩토리얼 기억납니까? 그리고 C, P 이런 걸 알고 있어? 기본적으로 이것만 해보자. 3 팩토리얼 하시면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맞아요? 근데 계산 방식이야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거지만 3팩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어떤 물건, 어떤 사람 3개가 있다고 쳤을 때 그 3개를 내 눈앞에 순서가 보이게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야. 맞나? 그래서 예를 들어 A, B, C가 오던 A, C, B가 오던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3팩토리얼로 취급한다 라는 얘기가 있었었고, 계속 나올 거니까 복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OP이라 그러면 5개 중 2개를 골라서 순서가 보이게 나열하는 게 P지. 그리고 5개 중 2개를 골라서 나열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C지. 그래서 얘하고 얘 차이가 뭐였냐 하면, P는 5 곱하기 4로 취급하는 대신 C는 5 곱하기 4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2 곱하기 1이 들어간다 정도를 수학하에서 배우고 왔어야 돼.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괜찮은가? 응. 자,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시작을 할 건데, 단원의 이름이 여러 가지 순열인 이유는 앞에서 얘기한 게 그냥 순열하고 그냥 조합이잖아. 이제부터 중복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원순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종류를 배우게 될 거라서 그래. 이해됐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원순열이야. 자, 그럼 얘를 원순열이라고 쓰고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을 뭐라고 할 거냐면 직순열이라고 할 겁니다. 자, 뭔 소리냐면 원순열은 원 모양에다가 사람을 배열하는 거야. 그리고 직순열은 이렇게 직선 일자로 보이게 사람 배열하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사람 4명을 여기 직순열로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자리가 있다 했을 때, 야 A야 너 어디 갈래? 그럼 A가 자리를 고르겠죠. A가 자리 고르는 게 4가지. 그래서 A가 어디 왔다고 치면 그 다음에 B야 어디 갈래? 남은 3가지. 그 다음 C가 2가지, D가 1가지고 선택을 쭉 이어서 할 거니까 곱하기를 하겠다 까지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직순열은 그냥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느낌대로 n 팩토리얼이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 4명이면 4팩, 5명이면 5팩. 이해됩니까? 여기까지는? 근데 문제는 이게 직선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동그란 원 모양이라고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4팩이라고 계산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알아들었어요? 자, 여기에다가 사람 4명을 배치를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다 칩시다. 원 모양이니까.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겨있는 네 자리에 사람 4명을 앉힐 거야. 됐지? A, B, C, D가 와서 앉을 건데 처음에 도착한 친구가 A라고 해보자. 그러면 그 A라는 친구가 여기에 앉아있는 경우나 A가 여기에 앉아있는 경우나 A가 여기 앉아있는 경우나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야. 이게 원 모양이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탁자를 돌리면 똑같잖아. 이해됐니? 아니, 물론 방 안에 여기 막 TV 있고 여기 문 있고 이러면 다르겠지만 그런 건 다 집어치우고 그냥 이 동그라미 탁자만 보고 생각하면은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여기 있나 여기 있나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이해됐어? 그럼 봐봐. 여러분들이 외워서 4명을 배치하는 건 4픽이다라고 외웠겠지만 그거의 정확한 의미는 처음에 도착한 친구가 자리를 고르는 경우가 4가지였으니까 그런 거잖아. 두 번째 온 친구가 고르는 게 3가지인 거고. 맞지? 그러면 원 모양이라고 치면은 A, B, C, D 4명 중에 처음으로 도착한 A가 앉는 자리를 결정하는 방법이 4가지가 아니고 1가지란 뜻이야. 이게 다 똑같은 자리니까 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A가 자리를 골라서 어딘가에 앉겠다라고 하면 그거 1가지라고 쓰고 그래서 A가 이제 여기 있다고 해버리면 이제부터는 여기 있는 자리와 여기 있는 자리와 여기 있는 자리는 다 달라져. 이해됐어요? 왜냐면 아까 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같은 거지. 하지만 이제 여기 A가 앉아있으면 이 잘생긴 애랑 마주보고 있는 요 자리 그리고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냐면 A의 오른팔이랑 이 친구의 왼팔이 마주치겠죠? 그리고 요 두 자리는 A의 왼팔이랑 이 친구의 오른팔이 마주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 또한 A의 옆에 있다는 관점은 같지만 누구의 왼쪽이고 누구의 오른쪽인 거니까 자리가 다른 거잖아. 이해됐어? 그럼 이제부터는 남은 3명이 세 자리에 들어가는 게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처음에 도착한 친구가 자리를 고르는 걸 1가지라고 취급하는 게 원순열이고 그 뒤부터는 B가 왔을 때 자리를 고르는 게 3가지 C가 왔을 때 자리를 고르는 게 2가지 마지막 D가 고르는 게 1가지라 이렇게 곱해지는 게 직순열과 원순열의 차이다 이런 뜻이야.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거를 또 앞뒤 다 자르고 그러면 4명을 직순열로 배치하면 4팩이다. 4명을 원순열로 배치하면 3팩이다. 해서 원래 결론은 원순열은 n-1 팩토리얼이긴 하거든. 근데 이걸 또 이유도 모르고 그냥 대충 이렇게 암기하시면 나중에 고생해요.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도착한 친구가 자리를 고르는 경우가 1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막 제가 예제를 만들게요. 봐봐요. 1번 1학년 2명 2학년 5명 사람은 총 7명 맞죠? 그 7명을 여기 있는 이 원탁에다가 배치하겠다고 칩시다. 그 당연히 회전하면 같을 거니까 그냥 n간치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다고 해봐요. 그냥 됐죠? 6개잖아. 됐어? 이렇게 7개라고 치고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 1학년 친구 2명은 선배들 무서워서 얘네끼리 이웃하고 싶대. 이런 식으로 이제 고1 수학이 섞일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우리가 분명히 직순열 때는 어떻게 풀었었냐면 7자리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1학년과 1학년,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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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 얘네가 이웃할 거니까 얘네를 묶어서 하나로 취급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을 배열한다. 6팩토리얼 맞아요? 그 뒤에 1학년끼리 왔다 갔다 자리 바꾼다. 2팩을 추가해서 붙인다. 까지가 고1 수학이었거든. 이해되나? 그럼 지금은 그걸 똑같이 여기다가 적용한다고 하면 자, 얘네가 이웃할 거야. 그러면 1학년 친구 A, 1학년 친구 B가 있다 쳐. 그럼 A가 먼저 와서 자리를 고르는 게 몇 가지다? 승희야 몇 가지? 들어. 처음에 A가 와서 자리를 고르는 게 몇 가지? 1가지.
원순열이니까 그 A가 어디 있다 쳐. 됐지? 여기까지가 한 가지야. 맞나요? 그럼 그때 A랑 B랑 무조건 이웃하고 싶으니까 이제 와서 B가 나 앉아야 돼. 자리 좀 정해줘봐. 라고 하는 경우의 수가 이쪽 아니면 이쪽이지 않겠어요? 그럼 그때 B가 자리를 정하는 게 A의 왼쪽에 앉든 A의 오른쪽에 앉든 할 거니까 그게 두 가지일 거고. 그래서 이렇게 대충 A하고 B가 앉아있다고 치면 그때 와가지고 2항은 5명이 나머지 둘로 앉는 경우가 5팩토리얼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이 모든 선택을 쭉 이어서 하는 거니까 그 중간에 있는 연산자가 다 곱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알아들었지? 내가 여러분들하고 수학화를 안 해서 여기를 얼마나 잘하고 기억하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고1 수학을 자꾸 쓸 수밖에 없다. 알겠지? 지금 고2 확통 얘기는 뭐밖에 없냐면 원 모양 배치할 때는 처음에 온 친구는 한 가지로 취급한다. 그냥 이걸로 끝났어. 그 다음은 다 고1 수학이다. 알겠니? 이거 이해됐어요? 응. 그럼 예시를 또 하나 만들면 자 봐봐요. 네 쌍의 부부가 있어. 그럼 당연히 몇 명? 8명이죠? 8명 아니면 큰일 난다? 근데 그 8명을 원탁에다가 배치를 할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배치한다 치자. 근데 꼭 부부끼리는 이웃을 하고 싶대. 무슨 상황인지 이해돼요? 그럼 예를 들어 1번 커플, 2번 커플, 3번 커플, 4번 커플 A, 뭐 A 프라임, B, B 프라임 이렇게 8명이 있다고 해보자. 됐니? 그러면 비슷하게 생각해 볼게. 처음에 도착한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 그냥 처음에 온 애가 얘라고 해보자. 그럼 처음에 온 이 친구가 앉는 경우가 몇 가지? 몇 가지? 한 가지. 그래서 뭐 그 얘가 남편, 얘가 아내라고 해봐. 그럼 A 커플의 남편인 A가 어디 앉아 있다고 하는 게 한 가지죠. 그럼 이제 요 와이프가 와가지고 앉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부부끼리 이웃할 거니까. 그래,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자동으로 남아있는 자리가 이렇게 6개로 보이는 거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 B커플이 이렇게 앉으면 이건 싸가지가 없는 거지. B커플이 이렇게 앉으면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얘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한 쌍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면 자, B커플, C커플, D커플, B 부부, C 부부, D 부부 이 세 그룹이 여기에 앉을 건지 여기에 앉을 건지 여기에 앉을 건지를 정하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 맞아요? 한마디로 B, C, D, B, C, D, B, C, D 그런 거 하는 게 3팩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B를 안 치고 여기에 D를 안 치고 여기에 C를 안 치겠다고 하면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 중에 어디 앉을까 가위바위보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붙겠지. 그리고 여기서도 D커플 가위바위보 하는 게 두 가지씩 붙지 않을까. 이해됐어요? 이런 과정으로 생각하는 게 원순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평면도형 원 모양에서 얘기를 하는 거였고 자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얘기 입체도형도 있겠지. 됐어. 봐봐요. 이 도형을 뭐라 그래? 이 뭐라 그래? 사각뿔이죠? 사각뿔은 보다시피 밑면에는 정사각형, 옆면에는 삼각형이에요. 지금 사각형 1개와 삼각형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걸 접은 게 이 그림 맞죠? 여기다가 제가 색깔을 5개를 칠한다고 합시다. 근데 마찬가지로 생각해봐. 여기에 파란색이 칠해져 있어.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면을 이렇게 돌리면 똑같지 않을까요?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결국에 이 바닥에다가 무슨 색깔을 칠할 건지를 정하는 게 5개의 색깔 중에 바닥에 올 색깔을 정하자, 1개를 정하자, 고르자니까 1이지. 옷이 1이지. 해서 만약에 내가 바닥에다가 이렇게 주황색을 칠했어. 그럼 이제 보다시피 내가 갖고 있는 이 옆에 옆면은 동서남북으로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이렇게 위에서 봤다고 치면 그냥 동서남북 이렇게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남아있는 색깔 4개를 동서남북으로 칠하는 거니까 이제 그거를 3팩으로 빠르게 처리하면 되겠다 이런 뜻이야.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문제 풀기 전에 하나만 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볼까? 완벽한 대칭이라고 좀 생각해줘봐. 그러면 색깔이 8개 있어. 8개의 색깔을 보다시피 8개의 사이드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8개를 여기다가 칠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를 좀 생각해 볼 건데. 됐나? 얘들아, 보다시피 내가 지금 원순열을 얘기하고 있는 이 주장의 핵심적인 문장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을 때 한 명이 여기 앉아 있으면 돌리면 똑같으니까 라는 얘기지. 그지? 그럼 생각해 봐봐. 여기에 아무것도 없을 때 파란색이 여기 와 있는 거랑 아무것도 없을 때 파란색이 여기 와 있는 거는 돌리면 같죠. 아무것도 없을 때.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을 때 파란색이 여기 있는 거랑 파란색이 여기 있는 게 같을 수 있나? 그건 돌린다고 같아지는 문제가 아니지 않아? 그러면 이게 뭔가 완벽한 대칭 모양의 이쁜 원인 건 맞는데 그래도 안쪽에 있는 4개와 바깥쪽에 있는 4개를 구분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뭐 4개를 가운데에 칠할 거고 뭐 4개를 바깥에 칠할 거냐고.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럼 색깔 8개 중에 이렇게 초록색 자리 안쪽에다가 칠할 거 4개를 결정하는 것이 일단 색깔을 먼저 골라놓자. 그게 8C4가 되는 거 맞죠? 고르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초록색에다가 칠할 색깔을 A, B, C, D라고 한다고 치고 노란색에다가 칠할 거를 EFGH라고 한다고 치면 이제 현재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빈 색깔이야. 이렇게 다. 그러면 먼저 A, B, C, D 중에 나는 A가 좋아. 초록색이 좋아. 얘 뭐 칠하지? 어디다 칠하지를 고민하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얘나 같은 거잖아. 그러면 A의 자리를 정하는 게 한 가지 맞죠? 그래서 A를 어딘가에다가 칠했다고 하자. 됐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아무리 돌려도 같지 않아요. 절대로. 일단 얘는 딱 봐도 초록색이랑 붙어 있는 거고 이쪽은 초록색이랑 마주 보고 있는 거고 이쪽은 초록색의 왼쪽이랑 붙어 있는 거고 이쪽은 초록색의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거니까 다 달라.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이때 남아있는 3개를 여기 3군데에다가 넣는 것이 3팩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뭐 여기다가 B, 여기다가 D, 여기다가 C 이렇게 넣었다고 쳐.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마지막에 남아있는 EFGH를 여기 사이드에다가 붙이는 건 더 이상의 원 모양이 아니야. 알아들었어? 제가 되게 자주 얘기할 건데 원순열의 적용은 최초 한 번만 합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원 안에 원이 또 껴있는 이런 대칭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 4개를 이미 3팩으로 처리한 순간 나는 이미 원순열의 기능을 써버린 거지. 그럼 여기에 이렇게 뭐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바깥쪽은 더 이상 원이 아니다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정답을 굳이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안쪽에 칠할 거 4개를 정해주시고 그 다음 칠해진 거 안쪽에 정한 4개 중 4개를 가운데에다가 칠하는 게 3팩이 될 거고 그때 마지막에 남아있는 4개를 바깥쪽에 칠하는 게 4팩이 될 거야. 이해됐어요? 문제 봅시다. 원순열만 같이 풀게. 원순열만. 자, 20번 보세요. 저는 A단계를 잘 안 푸는 편이라 B단계 와요. 자, 두 학생 A, B가 있고 A, B를 포함해서 8명이야. 맞죠? 근데 문제가 A, B를 포함해서 5명을 고르래. 그럼 현재 문제 상황을 이해해보면 여기 사람이 8명이 앉아있는데 그 8명을 분석해보니까 A도 있고 B도 있고 그 외에 나머지가 6명이 더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내가 앉히고 싶은 사람 5명은 A랑 B는 반드시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남아있는 6명 중에 A, B와 함께 할 사람 3명을 더 고르면 되지 않나? 그래서 일단 사람을 고르자가 6명 중에 3명 고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6명의 이름이 예를 들어 가나다라 마라고 했다 치면은 이 6명 중에서 A, B와 함께 할 사람 3명을 골랐다. 그 3명이 예를 들어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해봐. 근데 그 5명을 이제부터 원탁에다가 이렇게 배치하자는 거니까 그때는 요거를 4팩이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이런 뜻이야.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문제 많이 풀 거예요.
맨 아래쪽에 23번 해보세요. 제가 비슷한 문제 같이 예시로 들어드렸는데 이번에는 영철인의 부모가 마주보면 좋겠단다. 그지? 틀려도 되니까 씩 써보세요. 자, 여기 볼게요. 이게 원순열을 사실 대하는 태도는 진짜 많은데 내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나 뭐 옆에 있는 이런 상 같은 문제들을 좀 보다 보면 여러분도 공부할 때 그런 생각 들지 않나? 뭔가 이거는 이렇게 하라 그래 놓고 다른 문제 볼 때 다르게 풀어주고 하면 되게 헷갈리지 않아요? 뭔가 문제를 푸는 방식이 좀 일관돼야 좋지 않아? 그래서 그냥 딱 통일시켜 주는 거야. 원순열 문제를 풀 때 대표적으로 해야 될 거는 뭔가의 조건이 주어진 사람을 먼저 안 친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식집 보면 5명이면 4팩, 6명이면 5팩. 이거를 외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치? 얘만 봐도 안 되는데. 그럼 지금 봐봐. 영철인의 부모님을 포함하여 총 4쌍인 거니까 당연히 사람은 8명이 있을 거야. 그 중에 영철인의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있겠지. 근데 문제가 제시한 거는 나머지 부분은 하등 관심도 없어. 영철이네 엄마 아빠가 마주보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먼저 온 사람을 영철이 엄마라고 하자. 됐어? 그러면 8자리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먼저 등장하신 영철이네 어머님이 앉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그거를 한 가지라고 치자. 이게 계속 내가 푸는 일관된 풀이 과정이야. 맞죠? 그럼 영철이 엄마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럼 마주봐야 되니까 영철이 아빠가 어디 있어야 돼? 이렇게 이게 지름이 되면서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영철이 엄마가 자리를 고르는 거 한 가지인데 영철이 아빠가 자리를 고르는 것도 한 가지야. 무조건이니까. 그 영철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앉아있는 순간 남은 자리는 자동으로 3개 그리고 3개니까 결국 6명을 6자리 앉히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6팩이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해했으면 문제풀이가 한 줄인 거야.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항상 상황이 복잡할수록 뭔가에 이런 조건이 주어진 친구를 먼저 안 친다고 좀 생각해줘봐. 알겠지? 아이고 24번을 내가 해버렸네. 아까 예시 든 거랑 똑같죠? 내 머릿속에 든 걸 해버렸어요. 그럼 조금 어려울 건데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 2분 동안 얘를 좀 해볼까? 만약에 답이 나오신다고 치면 다른 거 풀어보세요. 어차피 숙제니까.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뭐 한번 배우신 분들은 답이 이미 나왔겠지만 그러면 다른 거 해보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 1분만 더 생각해 봐요.
틀려도 돼? 식은 써지나요? 아, 네, 쓰긴 했어. 자, 뭔가 쓰긴 했는데 그게 맞나 한번 확인해 보자. 봐봐요. 결국 A, B, C를 포함한 6명이래. 그러면 A, B, C 말고 뭐 다른 친구가 3명 더 있나 보다, 그지? 그 6명을 원탁에다가 안 친다. 근데 문제가 뭐라 했냐면 A하고 B는 이웃한다. 얘하고 얘는 이웃한다 그랬어? 그리고 B하고 C는 이웃하지 않는데? 그럼 지금 나 같으면은 조건이 걸려 있는 거는 B가 제일 많지. 얘가 제일 까다로운 친구 아니야. 나는 얘랑 이웃하고 싶어요. 근데 얘는 싫어 이러고 있는 거니까. 그럼 그냥 B를 먼저 안 치자. 됐어? 자, 그러면 B야, 네가 먼저 앉아라. 그럼 이렇게 있는 6자리 중에 B가 자기 자리를 고르는 경우가 한 가지라고 하면 되겠죠? B가 뭐 여기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A는 B하고 이웃해야 되니까 A가 자리를 고르는 거는 이쪽 아니면 이쪽이겠지? 그럼 A가 자리를 고르는 게 2가지 해서 A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알아들어요? 그럼 이제 남은 자리가 이렇게 4자리가 있을 건데 그럼 그 중에 얘네들은 되게 성격이 좋잖아. 근데 C는 무조건 B랑 P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굳이 이거를 배치하기 전에 무조건 C를 먼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 남은 4자리 중에 C야 너 어디 갈 건데? 그러면 C는 나 여기만 아니면 돼. 이리고 3가지 가겠지. 그럼 C 가는 게 3가지. 여기 C가 왔다고 치자. 그럼 그제서야 이제 마지막에 남아있는 요 3명을 여기 3군데에다가 배치하면 되니까 그게 3팩이잖아. 알아들었어요? 정답이 이렇게 36가지인 겁니다. 알아들었죠? 자, 그리고 봐봐요. 혹시 여기가 좀 눈이 트여서 그냥 굳이 안 쓰고 암산을 막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봐봐. 야, 내 선생이잖아. 내가 너네를 이해시키려고 지금 이런 걸 쓰고 있잖아. 야, 수학에서 곱하기 1이 의미가 있냐? 없지? 근데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뭔가 식을 쓸 때 그냥 다 이렇게 쓰세요. 알겠죠? 그래야 내가 풀이 과정을 보러 갔을 때 아, 얘가 이거는 제대로 했는데 이걸 틀렸구나가 보이는 거야. 그냥 대뜸 답이 24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너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어차피 해봤자 한 자릿수 곱셈아니야. 곱하기 좀 써주세요. 알겠죠? 답은 이렇게 36가지인 거고 넘어가 되나? 자, 옆에 오시면 28번 있어요. 한번 해볼까? 7개를 여기다가 칠하래요? 해보세요. 아까 예시 들어드린 거랑 비슷해서. 자, 답은 어떻게 쓰면 돼? 답 나온 사람 식 좀 불러주세요. 어떻게 쓰면 될까? 지호야, 얘기해봐. 틀려도 돼. 그렇지, 좋아. 7보다 7C이 훨씬 좋지. 그래야 내가 너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곱하기. 그렇지. 여기다가 1 곱하기 5팩. 그럼 다른 친구가 이렇게 식을 불렀는데 이거 보고 이해가 돼요, 지금? 빨주노초 파남보 7개의 색깔을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칠할 거란다, 지금. 그럼 먼저 이 7C의 의미는 뭐지? 되게 유니크한 여기부터 칠합시다 이런 뜻이죠. 이 중에 한 개를 골라서 빨간색을 칠했다 이런 뜻이고 그럼 남아있는 6개의 색깔이 있을 건데 그 6개의 색깔 중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을 여기다가 칠하는데 얘를 어디다가 칠할지의 경우의 수가 한 가지죠. 돌리면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 색깔을 여기다가 칠하는 게 한 가지다. 그럼 7C1 곱하기 한 가지인 거고 그래서 어떤 색깔을 고른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칠했으면 남은 5개의 색깔을 여기다가 뿌려주는 건 그냥 5팩이라고 쓰면 된다 이런 뜻이죠. 이해했나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물론 다른 게 좀 더 복잡하긴 할 건데 좀 생각 좀 해보시고 32번도 내가 해버렸네. 참나. 좋겠다 야. 33번. 자, 이런 뜀틀 때가 있대, 그지? 사각뿔 때인데 색깔 6개를 갖고 칠하래요.
얘들아 일단 이거부터 할까? 여기에 있는 이 면은 옆면은 사다리꼴이지. 하지만 위와 아래는 정사각형이지. 근데 심지어 위와 아래가 사이즈가 다르지. 맞아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기에 흰색, 여기에 검정색 있는 거랑 여기가 흰색, 여기가 검정색인 거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그러면 색깔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단 정사각형 자리에다가 칠할 거를 2개를 고르자라는 얘기가 6C2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나는 빨강색과 파랑색을 위아래에 칠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갖고 있는 색깔 2개를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를 정하는 게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 팩을 곱하면 되지 않을까? 이해됐어요? 내가 지금 골라놓은 색깔이 보라색이랑 핑크색이라고 치면 그 2개가 여기 2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2팩토리얼이다. 알아들어? 자, 그럼 잠깐만 봐봐. 그럼 또 이런 생각할 거야. 선생님, 저는 그럴 바에 그냥 6 곱하기 5라고 할래요. 자, 어때? 맞지? 맞지? 근데 나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 왜냐면 대부분의 모든 문제를 풀 때 거의 90% 이상 우리는 C를 쓰게 돼 있거든? 그럼 또 이럴 거야. 왜 여기는 C가 없나요? 막 이런 이상한 질문 나중에 하게 돼. 너 스스로도 하게 되고 이게 막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항상 모든 문제를 풀 때 곱하기를 연달아 쓰는 것도 괜찮지만 항상 웬만하면 C를 쓰려고 노력하세요. 알겠죠? 이해됐어요? 지금이야 문제가 겁내 쉬우니까 뭐 이놈이나 바로 보이지. 나중에 문제가 어려워지면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위아래에 칠할 거 2개 고르기, 그 2개를 위아래에다가 배치하기. 됐지? 그럼 남은 색깔이 4개 있는데 그 남은 색깔 4개를 옆면에다가 칠하는 것이 위에서 내려보면은 마치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거니까 그것이 그냥 3팩토리얼과 같은 뜻이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가 기본 원순열 얘기야.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서 발전해가지고 이제 이딴 식으로 있는 거에도 안 치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데 잘 들어봐. 제가 처음에 원순열을 그렇게 설명했던 이유가 요거를 설명하려고 그렇게 빌드업을 한 건데 자, 이름은 다각형 순열이라고 할 거야. 뭐, 지금 보다시피 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각형 순열. 뭐 얘가 있으니까 이거 띄워놓고 하자. 자, 이렇게 6명의 자리가 앉아 있어. 이렇게 있어요. 뭐 나중에 가면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삼각형.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3개. 됐지? 뭐 또 하나 더 할까? 오각형.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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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됐어?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인데 어쨌거나 뭔가 돌리면 뭔가 앵간 똑같은 게 생긴다는 건 비슷하긴 하지. 근데 봐봐. 분명히 원순열은 요렇게 있는 6개의 자리가 돌리면 다 똑같은 거야. 얘랑 얘랑 같을 수도 있고 얘랑 얘랑 같을 수도 있고 그지?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들은 내가 얘를 돌린다고 했을 때 얘가 얘랑 같을 일은 없지 않을까요? 딱 봐도 그렇지 않아? 그럼 봐봐. 원순열의 설명 방식이 이거였어. 처음에 온 친구가 어디를 들어갈래? 다 똑같은 거니까 한 가지 이렇게 쓰는 거였잖아. 방법이 한 가지니까. 그러면 처음에 온 내가 어디 앉지? 이렇게 본다 치자. 그럼 얘 입장에서 이 자리가 갖고 있는 성질은 뭐냐면 내가 여기 앉으면 내 왼쪽에는 아무도 없어. 내 오른쪽엔 뭐가 앉아. 그치? 그리고 이 자리가 갖는 성질은 내 오른쪽엔 없지만 내 왼쪽에 누가 있죠? 이 자리의 성질은 그냥 혼자 솔로 자리지? 그럼 일단 이 3개는 자리가 다 구분되는 거 맞아요? 얘를 가는 거랑 얘를 가는 거랑 얘를 가는 거를 아까처럼 한 가지라고 취급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해됐어요? 그럼 대신 그래 여기는 다 달라. 그럼 이제 내가 그래? 그럼 나 여기를 한번 가볼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는 거는 이 자리는 이 중에 누구랑 같다? 누구랑 같을 것 같아 얘가? 얘랑 같을 수밖에 없다. 이유가 뭐죠? 내가 여기 앉아서 테이블을 이렇게 바라보면 내 왼쪽엔 아무도 없잖아요. 내 오른쪽엔 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이해하면 돼. 그러면 자리가 6개로 보이긴 하지만 얘네들은 다 다른 거고
쌍을 지으면 요렇게는 같은 거고 요렇게는 같은 거고 요렇게는 같은 거지. 그지? 그러면 1바로 도착한 A가 자리를 정하는 방법이 이젠 세 가지로 바뀌는 거 아닌가? 그럼 A가 하얀색에 앉을 건지 초록색에 앉을 건지 보라색에 앉을 건지 정한 다음에 그래서 A가 나 여기 앉을게 이랬다고 치면 남은 5명이 들어가는 걸 그냥 오팩이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자, 그럼 요거 해볼까? 한번 본인들이 생각해봐요. 이 두 개를 틀려도 되니까. 여기다가 9명 배치해볼게. 여기다가 10명 배치해볼게. 머릿속에 살짝 식을 써봐요. 20초만 생각해봐. 보자. 그러면 가운데 그림은 식이 뭘까? 승희 얘기해봐. 3 곱하기 8팩이래. 혹시 비슷하게 생각하신 분? 이거 틀렸나요? 얘기를 해줘야 돼. 친해져야 돼, 새끼들아. 어? 안 그러면 나 혼자 떠드는 거밖에 더 되나? 현서야, 너의 생각은 어때? 똑같이 썼어요? 정민이는? 지호는? 이거 괜히 막 군중심리에 편성된 거 아니지? 맞지? 정답. 맞아. 이유가 왜? 처음에 온 친구가 앉을 때 자리를 정하는 거는 여기. 나는 왼손이 편해야 돼. 여기. 난 오른손이 편해야 돼. 나는 인싸라서 가운데가 좋아. 다 다른 거지. 하지만 얘랑 같은 건 얘랑 같은 거지. 그리고 얘랑 같은 거지. 알아들었어요? 어디 앉아있다고 치면 나의 왼손가락이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됐나? 그 다음 얘랑 같은 건 뭐 말할 가치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 얘랑 같은 거니까 결국 1바로 온 친구가 자리를 정하는 거는 색깔만 정하면 되는 거잖아. 세 가지. 그 뒤에 8팩, 8팩.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지호 먼저 해봐 이번에. 이게 이제 갈릴 거야. 5 곱하기 9팩이냐 2 곱하기 9팩이냐 뭐가 맞죠? 위가 맞아요? 아래가 맞아요? 네? 정오각형이에요. 내가 미안해요. 사람이라. 정오각이야. 뭐가 맞는 것 같아? 아래가 맞아요. 왜일까요? 지호야. 아이 들으면 알지. 근데 왠지 한번 납득을 해봐. 처음에 왔어. 이 자리는 어때? 이 자리의 성질을 너가 설명해봐. 왼손에 아무도 없어요. 오른손에 누가 있어요. 맞지? 얘는 어떤데? 같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가 다 같은 거지. 왼손이 편한 거니까. 근데 얘는 오른손이 편하고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럼 내가 정하면 되는 거는 왼손이 편할 것이냐 오른손이 편할 것이냐만 정하면 되니까 두 가지야. 그래서 A가 여기 갔다고 치면 그때부터는 이제 원순열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 이게 간혹 가다가 분명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진짜로. 요것만 잘 구분하면 끝났다. 됩니까? 이게 여기 얘기고. 아니 미친 38번에 있네. 내가 문제 몇 개 풀어주는 거야. 나 진짜. 됐어요? 자, 원순열이 끝났습니다. 어때? 할만한가? 할만한가? 자,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중복 순열이라는 것까지만 할게요. 이건 진짜 5분이면 끝나니까. 자, 1부터 2, 3, 4 띵띵띵 가서 그래 그냥 1, 2, 3, 4, 5가 있다고 칠게. 됐지? 이 5개를 골라서 3개를 배치하는 경우라고 하면 맞아? 이거를 고1 범위에서는 우리가 5P3이라고 배웠다. 그지? 근데 그때 단서가 뭐였냐면 이 중에 3개를 골라서 순서가 보이게 나열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여기 3이 온다고 하면 더 이상 뒤엔 3이 올 수 없으니까. 맞아요?
언니 들어가요. 근데 당연히 앞에 이런 글자가 붙어 있으면 뭔가 썼던 걸 또 쓸 수 있다는 얘기겠네. 이해합니까? 그럼 봐봐. 원래 우리가 고1 때 얘를 5P3이라고 배웠던 이유가 뭔지 한 번만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에 뭘 쓸지를 정하는 경우가 5가지니까 그런 거 아니었어? 그래서 여기에 뭐가 왔다고 치면 그때부터는 여기가 4가지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남은 3개 중에 여기 쓸 거니까 이게 3가지니까 이래 갖고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발전해버리면 이제는 3개를 쓰긴 쓸 건데 중복이 가능하게 인정해준다고 하면 여기를 정하는 거는 이 중에 뭐 쓰지? 하고 5가지가 되는 거지? 설령 내가 여기다가 1을 썼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1을 또 쓸 수 있지 않은가? 맞잖아요? 그럼 여기 정하는 것도 5가지가 되겠네? 그럼 여기다가 3을 쓴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여기에 1이나 3을 써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계속 그냥 5 곱하기 5 곱하기 5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 근데 이름이 붙인다 이런 얘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있어. 이거를 식으로 뭐라고 쓰냐면 5하고 3이 있는데 여기에 P가 오면 순열이지. 그러면 중복 순열을 뜻하는 기호는 뭐냐면 삼각함수에서 나오는 파이예요. 파이. 근데 파이의 대문자 버전. 읽을 때 진짜 이렇게 파이라고 읽으면 돼. 알겠죠? 그래서 5파이 3이다 라고 읽을 거고 그거의 계산 방식은 이제 5의 3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건 그냥 기호 약속이니까 나한테 묻지 마요. 나도 왜 하필이면 파인지 모르겠어. 그럼 40번을 좀 읽어봐봐. 이거 풀고 쉴게요. 배낭여행을 하는 4명의 친구가 있어요. 얘네가 숙소에 배정받는데 301, 2, 3호에 들어간대요. 그죠? 근데 빈 방이 있을 수도 있대요. 그러면 얘네가 한 방에 잘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301호, 302호, 303호가 있는 건데 사람 4명이 이렇게 있다 치고 그럼 A야 너 어디 갈래? 물어봤을 때 A가 방을 정하는 경우가 3가지인 거잖아. 그치? A가 3가지인 거지? 그래서 A가 일로 갔다고 쳐? 그때 B가 와도 B도 여전히 이 3개 중에 가는 거지? 그럼 B가 방을 정하는 것도 3가지, C가 가는 것도 3가지, D가 가는 것도 3가지죠. 정답은 3의 4승이지. 이해됐어? 근데 이거를 내가 왜 이렇게 열띠게 설명할까? 그냥 풀어보세요 하면 분명히 이런 질문 나온다? 선생님 4의 세제곱 아닌가요? 이거 진짜 헷갈릴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꼭 유치해도 이런 그림을 좀 그려봐. 이거를 4의 3승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일로 갈지 일로 갈지를 정하는 거야. 그거랑은 다른 얘기지. 알아들었어? 그냥 당연히 방이 있으면 방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방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 요렇게 오해해버리면 이런 게 나올 건데 이게 아니라는 거야. 중복순열은 이거를 이해하는 건 겁나 쉬워. 그리고 기호야 받아들이면 되지. 계산도 쉽고. 이게 헷갈리니까 어려운 거야. 아시겠어요? 쳤다가 합시다. 그래서 틀려도 되니까 이제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야 소통이 돼. 자, 46번 봐봐. 문제가 일렬로 나열된 전구 4개가 있대. 그 전구 4개를 키거나 꺼서 신호를 만든대. 뭐 예를 들어 전구 4개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 앞에 거만 불이 들어오고 여기가 꺼져 있다고 하면 SOS 살려주세요. 4개가 있고 다 들어와 있다고 치면 배고파요. 뭔가 이런 식으로 신호를 만들자고. 이해했어요? 그럼 결국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전구 4개가 있을 때 앞에 있는 전구를 킬 거냐 끌 거냐 2가지지. 마찬가지. 얘를 킬 거냐 끌 거냐, 얘를 킬 거냐 끌 거냐, 얘를 킬 거냐 끌 거냐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계속 선택하는 것이 요거 2가지, 요거 2가지, 요거 2가지 이런 식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2의 4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건데 문제에서 아무것도 불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경우는 신호에서 제외한다 했으니까 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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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결정한 그 한 가지는 신호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맞지? 이런 뜻이고 그 배운 거를 하나하나 적용하는 건데 이제 크게 어렵게 배울 건 없어. 그 원순열이라는 거 하나랑 다각형 순열이라는 거 하나. 자, 그 다음에 49번 볼게요.
숫자 5개가 있어요. 그때 중복 가능한 거니까 당연히 비밀번호 8888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마지막 숫자가 짝수였으면 좋겠다. 사실 뭐 이 정도는 거의 중학교 수준 문제지. 네 자릿수를 만들 건데 5, 6, 7, 8, 9만 쓸 수 있다. 근데 마지막에 얘가 짝수이면 좋겠다. 조건이 걸려있는 거 먼저 구하자. 그럼 여기에 숫자를 넣는 방법이 몇 가지? 몇 가지? 2가지. 6아니면 8이니까 2가지.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 숫자를 쓰는 것이 2가지라고 작용이 됐으면 이제 앞에 있는 3개를 구할 차례가 됐는데 여기에 8을 썼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8이 또 올 수가 있는 거니까 결국 얘는 5가지, 얘도 5가지, 얘도 5가지 해서 그 뒤에 있는 걸 5의 3승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뜻이라고. 이해됐어요? 이 문제가 중요해지는 건 이제 이런 걸 거야. 만약에 앞에가 0이 올 수 있으면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지? 자, 말 나온 김에 이거나 좀 해봅시다. 여기 봐봐요. 어떤 숫자가 이렇게 있어. 이 숫자가 3의 배수가 될 조건이 뭔지 아시는 분? 뭐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봐봐요. 12,345. 이거 3의 배수인가? 그러면 나누기 3 해볼게. 당연한 거고. 그게 아니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하면 이거의 총합이 15지. 이렇게 각 자릿수를 더하여 15는 3의 배수니까 너도 3의 배수다 이런 뜻이거든. 이해됐어? 신기하긴 한데 왠지 한 번만 들어봐봐. 예를 들어 네 자릿수라고 해봐요. 그러면 1000a 더하기 100b 더하기 10c 더하기 d 이렇게 써준 숫자가 a, b, c, d 이거 맞아요? 그런데 얘를 가지고 999a, 99b, 9c라고 먼저 쓴 다음에 하나씩 모자란 a, b, c, d를 뒤에다가 적어도 합은 똑같은 거 맞죠? 그쵸? 맞죠? 근데 보다시피 얘는 이미 3의 배수예요. 왜냐면 다 9로 묶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얘는 이미 3배수인 게 확정이므로 얘만 3의 배수가 돼주면 자동으로 이게 3배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각 자릿수를 더하면 3배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해됐어요? 이런 거를 뭐 너희가 증명할 필요는 없어. 그냥 내가 야 이런 거야 외워 하면 좀 그렇잖아. 한 번만 보고 끄덕였으면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됐는가? 그래서 3의 배수를 구하는 조건은 각 자릿수의 합이 3배수면 된다 라고 좀 외워 정리하시고, 그럼 이건 어때? 어떤 숫자가 5의 배수가 되려면 뭐예요? 너무 재미없죠? 얘가 5배수이려면 9, 9다 5다 생각해봐. 5, 10, 15, 20 이런 거 아니야. 끝에가 0 아니면 5가 오면 5의 배수지. 재미없지? 근데 만약에 얘가 4의 배수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맞아요. 왜냐하면은 얘만 4의 배수면 자동으로 4의 배수다 이런 뜻이야. 아까랑 똑같이 해볼게. 네 자릿수든 상관없어. 됐어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부터는 100으로 묶이죠. 여기부터는 100으로 묶이죠. 그럼 얘를 100으로 묶어서 10a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어. 근데 100은 4의 배수야. 그래서 이게 4의 배수기 때문에 얘만 4의 배수면 되는 거야. 이해합니까? 뭐 그런 얘기가 될 거고. 계속 나오네. 50번에 5의 배수 구하라고 하고. 쌤이 참 착해. 여기까지는 안 나왔네요. 언젠간 만나시겠죠? 자, 그 다음에 55번 봅시다. 사실 함수의 개수는 나중에 야 순열을 중복할 수 있는 중복순열이라는 게 지금 있잖아. 그럼 조합을 중복할 수 있는 중복조합도 있어. 그게 되게 어렵거든. 근데 중복조합까지 다 배우고 나면 이제 함수의 개수 문제가 아주 파티가 될 거야. 근데 지금 한 반밖에 안 배워가지고 반쪽짜리 문제긴 한데 봐봐. X집합에 L, M, N 3개 있대. Y집합에 1, 2, 3, 4, 5 5개 있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뭐 3파이 5다, 뭐 5파이 3이다 이런 말을 오늘 배워서 그렇지 옛날에도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걸 해본 적이 있어. 그지? 함수의 개수 몇 개니? 라고 물어보면 L이 가는 경우의 수가 5가지야. 맞죠? L 가는 거 5가지, M 어디 가는 거 5가지,
n 어디 가는 거? 5가지. 맞아요? 함수란 얘가 도착한 지점이 같아도 별 문제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녹아있는 생각이 이미 중복 순열이다 그냥 그런 뜻이야. 어릴 때 했던 거, 작년에 했던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보다시피 5의 3승이라고 쓰잖아. 맞지? 맞지? 그 5의 3승에 5는 오른쪽에 있는 게 밑이죠. 오른쪽이 5개니까 밑이 5인 거지. 왼쪽이 3개니까 지수가 3인 거지. 또 그게 헷갈린다고. 이거 나중 가서 또 뭐라고 쓰는 줄 알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3의 5승이라고 쓰고 장렬하게 전사한다. 알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항상 의미를 생각하세요. 분명히 이걸 모르지는 않아. L 가는 거 5가지. 이거 뭐 어떻게 더 얘기해. 근데 너희가 학습을 계속 하다 보면 3, 5, 3의 5승 이러고 틀린다고. 조심합시다. 알겠어요? 자, 해서 문제가 x에서 y로 가는 모든 함수의 개수를 구한 게 a니까 a가 그냥 125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b가 fl은 3이래. 그러면 l을 무조건 3으로 보내란 얘기니까 얘는 반드시 1로 간 거고 그럼 남아있는 m하고 n만 보내면 되죠. 그럼 m 가는 거 5가지, n 가는 거 5가지니까 5의 제곱으로 하는 게 b가 되지 않겠니? 이해됐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여기부터 새로운 얘기가 시작되는데 자, 봐봐. 이름하여 제목은 순열은 순열인데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이야. 됐나?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 이거는 내가 설명하는 방식이 한 3개쯤 있거든? 3개쯤 있는데 3개를 다 해볼 테니까 하나라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 이해하면 너무 좋고. 자, 예를 들어서 A, A, B, C라고 하는 4개를 일자로 배치를 할 거야. 됐어. 그러면 4개를 배치하는 거니까 4팩이라고 쓴다라는 주장이 있으면 뭐라고 반박하고 싶어요? A랑 A랑 똑같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라는 느낌은 좀 드나? 알아들어? 자, 한번 첫 번째 설명 방식 가장 원초적으로 그냥 무식한 노가다를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네 자리에다가 A, A, B, C를 넣을 거니까 일단 A하고 A를 안 쳐볼게요. 지금 보다시피 A랑 A는 같은 겁니다. 됐죠? 그러면 만약에 A, A가 맨 앞자리에 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B하고 C가 왔다 갔다 자리를 바꾸시겠죠? 그 다음에 A하고 A가 1번, 3번에 있는 경우 A하고 A가 1번, 4번에 있는 경우 다 다른 거 맞지? 그리고 A하고 A가 2번, 3번에 있는 경우 A하고 A가 2번, 4번에 있는 경우 A하고 A가 3번, 4번에 있는 경우 이러면 A의 배치는 끝났죠. 몇 개야?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 다섯, 6개 맞아요? 6종류가 있어? 그 6종류로 A가 앉아 있어요. 맞죠? 그럼 그때마다마다 비어있는 두 자리가 있지 않은가? 그때마다마다 비어있는 두 자리에 B하고 C를 안 치면 되지 않아요? 그게 2가지 아닌가? 끝났지? 이렇게 12가지인 거야. 됐어? 그래서 일단 답은 4팩이 아니고 12가지거든? 근데 그 12가지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 게 답이 12인 건 이해됐지? 노가다 해보면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냐면 여기 봐봐. 1번. 내가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인데 A가 특별하지 않아요? A가 2개나 있으니까. 그러면 자리가 4개 있다고 해볼게. 이 4자리에 A가 들어갈 자리를 고르자. 그러면 4자리 중에 몇 자리를 골라야 돼? 2자리. 근데 그 2자리를 고르는 게 여기 봐봐. 얘를 고르고 얘를 고르는 거랑 얘를 고르고 얘를 고르는 게 달라요? 같아요? 같죠? 그러면 4개 중에 2개를 고른다는데 지금 보다시피 순서가 안 중요하잖아. 그게 4C 아니야? 맞아요? 그 4자리 중에 2자리를 골랐어. 난 여기랑 여기가 좋아. 골랐어. 거기다가 이제 A를 안 친다 이런 뜻이야. 그럼 그때 자리가 2개 남았지. 2번. 그 이후에 B하고 C를 배치한다.
그게 두 명이 두 자리에 가는 거니까 2 팩토리얼 아니에요? 연속해서 선택하는 거니까 곱하기 하면 끝나겠네. 이해했어?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근데 대부분의 책은 이렇게 안 써 있어. 어떻게 써 있냐면 자, A, B, C를 배치할 때 사실은 얘가 등번호가 A1번, A2번이라고 해보는 거야. 됐어? 그러면 그때마다 얘가 다 다른 거니까 지금 4개가 다른 거를 일렬로 배치하는 게 4팩토리얼 맞아요? 그럼 4팩토리얼로 구하면 그 경우의 수가 24개잖아요. 그죠? 그 24개의 경우의 수 중에 예를 들어 A1, A2가 여기 오고 BC가 오는 것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A2, A1이 여기 오고 BC가 오는 것도 있을 건데 사실상 얘네가 등번호를 이렇게 딱 떼준다고 생각하면 요 모양이나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4팩으로 무지성으로 구한 것들 중에는 무조건 요거랑 요거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중복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나누기 2팩을 친다라고 설명해. 책에서는. 알아들었어요? 자, 그럼 봐봐. AABBC라고 해볼게. AABB라고 해볼게. 이렇게. 그러면 일단 내 설명 방식대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5개의 자리가 있어. 그때 B가 들어갈 자리 2개를 골라주자.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고른 두 자리가 여기하고 여기라고 치면 남은 세 자리에 A 3개를 넣으면 되는데 더 이상 우리가 머리 쓸 필요가 없죠. A가 다 똑같은 거니까. 그 식은 이거로 끝난 거야. 됐니? 근데 책에서 설명하는 방식은 뭐냐면 야 5개지? 5개니까 5팩으로 일단 써. 근데 거기다가 중복되는 만큼 나누면 되는 거야. 이것들아. 이렇게 설명한다고. 근데 그 중복되는 게 뭐냐면 A끼리 자리를 바꾸는 게 중복되지 않을까? 그거를 3팩이라고 나누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끼리 중복되는 걸 나누면 되는 거니까 2팩을 나누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식 좀 불러봐봐. 9개예요. A 4개, B 3개, C 2개야. 이거를 일자로 쭉 배치할 거야. 맞지? 그러면 만약에 나처럼 C로 쓰려면 이렇게 쓰면 돼. 9자리가 있으니까 9자리 중에 A가 들어갈 자리를 고릅시다. 괜찮아요? 그래서 A가 뭐 여기 왔다고 치자. 그럼 남은 5개의 자리 중에 이제 B가 들어갈 걸 고르자. 그거를 5개 중에 2개 고르자라고 쓰면 되지. 그럼 얘 곱하기 얘로 처리하면 돼. 그럼 답이야. 근데 책에서 설명하는 방식은 이럴 거야. 9개를 일자로 배치할 거니까 9팩인데 같은 것이 있는 것들끼리 자리가 바뀌는 건 중복이니까 4팩을 나누자. B끼리 자리 바꾸는 거 중복이니까 나누자. C끼리 바뀌는 거 중복이니까 나누자. 이렇게 설명할 거라고. 다 같은 거예요. 계산해보시면. 알아들었어요? 됐는가? 응. 그러면 좀 재밌는 거 해볼까? 자, 이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혹시 중학교 때 공부를 좀 빡세게 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을 것인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 찾기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중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확률을 배울 때 있잖아 막 이렇게 가는 거 막 2가지 막 이렇게 쓰는 거 있단 말이야 근데 한 줄만 더 그을까?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일일이 노가다로 세는 거는 진짜 불가능해. 불가능하거든? 근데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 내가 여기서 일로 갈 때 결국에 내가 이동하는 거를 봐봐. 너의 게임 캐릭터가 여기 서 있어. 그리고 너가 여기까지 가길 바라는 거야. 됐어? 이게 보물상자다. 그럼 여기서 이까지 갈 때 내가 키보드를 뭘 눌러야 되냐? 라고 물어보면 키보드 방향키가 뻑큐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최단거리니까 내가 왼쪽으로 가거나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 알아듣나? 그럼 결국에 내가 누를 수 있는 방향키는 위로 갈 거냐 옆으로 갈 거냐 이거밖에 없지. 그러면 옆으로 가는 걸 몇 번 눌러야 되는데? 6번이죠. 이 방향키를 6번 누르는 거야. 그리고 위로 가는 거를 5번 누르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얘를 누르는 순서에 따라서 내가 가는 길이 정해지지 않을까? 맞아요?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이면 위로 옆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거 먼저 하고 얘를 하겠다 그러면 그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하나하나 하겠다고 치면은 그거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맞지? 얘를 배치하는 것이 결국 내가 가는 길을 찾고 있다 맞아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어쨌거나 위로 가는 방향키가 A다라고 치면 A가 5개 옆으로 간다가 B라고 치면 B가 6개 있는 거니까 결국에 11번의 기회 중에 얘가 어디 들어갈지를 정하는 거라 정답은 11C5라고 쓰면 끝난 거야. 알아듣겠니? 너무 숫자가 크니까 한 번만 확인해보자. 한 번만. 이렇게 있다고 할까? 자, 그냥 세보자. 몇 가지냐 하면은 1번 한 가지 2번 2가지 3번 3가지 4번 4가지 5번 이렇게 5가지 6가지 맞죠? 근데 그거를 우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옆으로 가는 방향키가 2개 위로 가는 방향키가 2개니까 4번의 기회 중 위로 가는 걸 언제 누를 거니 6가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아마 뒤에 다 나올걸? 일단 60번 먼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게 더 많긴 한데 일단은 문제 좀 풀면서 연습할게요. 60번 봐봐요. 컨티뉴를 배치하래. 양 끝에 C하고 E가 오래. 8개를 배치할 거니까 8팩이라고 쓰고 싶긴 한데 잘 보시면은 거기 같은 문자가 뭐 있나요? N이 있죠. 그럼 결국 8개가 다 다른 게 아닌가 봐. 그지? 그러면 컨티뉴 이렇게 있는 거지. 이 8개를 배치할 건데 일단 처음에 조심할 거. 이거는 같은 거다. 두 번째, 너하고 너를 양 끝에 써라. 그러면 8자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먼저 C하고 E를 여기 두 군데에 배치하는 게 그냥 2팩토리얼인 거잖아. 두 군데에 2개 들어가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E하고 C가 왔다고 쳐요. 그럼 이제부터는 얘랑 얘는 잊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 6개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됐어? 그거를 책의 설명 방식대로면 6팩 나누기 2팩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 6개가 있는데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아니 맞아? 아니면 편한 대로 하세요. 6개의 자리 중에 n이 들어갈 자리를 2개를 고르자. 그러면 남아있는 OTIU를 4자리에 배치하는 4팩을 추가로 붙이면 된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66번을 한번 해보세요. 일 분만 더 해보세요.
답 나와요? 제가 보니까 한 5번 나오면 될 것 같긴 한데. 얘들아, 이 문제가 딱 답을 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습관을 잡기가 딱 좋은 거거든? 잘 들어봐. 어떻게 시도했어? 어떻게 풀려고 했어? 일단 당연히 맨 앞에 0이 못 가긴 하죠. 그러면 0이 못 간다는 건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뭘 해야 돼? 근데 그걸 푸는 방식이 좀 여러 개가 있거든. 지호야 어떻게 했어요? 전 1이 첫 번째로 들어가는 케이스랑 어. 2, 3, 3이 중복되는 애들이 처음으로 들어가는 그러면 지금 이 친구의 풀이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6자리를 쭉 배치를 하는 와중에 앞에가 1로 가는 경우, 앞에가 2로 가는 경우, 앞에가 3으로 가는 경우라고 풀었다는 거야.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해됩니까? 저는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하고 있었어요. 있나요? 현서 어떻게 했어? 이렇게 했어요? 봐봐. 만약에 이제 한번 이렇게 해볼게. 자, 그러면 1이 여기 있다고 치자. 그러면 남아있는 숫자들은 2, 2, 3, 3 빵이죠. 그 5개를 5자리에 배치하면 되는 거니까 5팩을 얘 겹치는 거 2개, 얘 겹치는 거 2개로 나누면 되는 거지. 2팩, 2팩. 알아들어요, 이 풀이는? 예? 계산해보면 이거 120이고 이거 2랑 2니까 120 나누기 4에서 30이다. 맞지? 그러면 만약에 앞에 2가 왔으면 남아있는 거는 0, 1, 그 다음에 2 하나, 그리고 3 2개 이렇게 있는 거네. 그럼 이때 마찬가지 5팩, 5개니까 5팩이라고 쓰긴 써. 근데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것만 중복이니까 2팩만 나누면 된다. 하고 60개. 이해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3이 왔다고 치면 0, 1, 2, 2, 3 이렇게 써서 5팩인데 그 중에 얘가 바뀌는 2팩만 중복이다 하고 똑같이 60개 하고 답은 150이다. 맞아? 그럼 이렇게 푸는 풀이는 정확한 거야. 분류도 완벽하고 빠진 것도 없고 여러 개를 중복해 센 것도 없고 다 맞는 거다. 알겠니?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렇게 푸는 게 나쁘다가 아니고 이것만 알고 넘어가기에는 확통은 너무 방대해.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봐봐. 그냥 저 6개를 쭉 배치를 할 거야. 그치? 근데 그 중에서 뭐만 아니면 되냐? 맨 앞에 0이 오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수학화해서 여사건이라고 하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이 문제가 지칭하지 않고 있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빼준다. 이게 여사건이잖아. 알아들어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냐면 그냥 이거 6개를 배치를 하는 거야. 6개니까 6팩, 중복되는 건 요거 2개, 요거 2개니까 6팩 나누기 2팩, 2팩이죠. 이해합니까? 근데 거기서 뭘 뺄 거냐면 하필이면 재수 없이 앞에 0이 온 경우만 제외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때 남아있는 거는 1, 2, 2, 3, 3일 거니까 5개 배열하는데 중복되는 거 2개, 2개랑 2팩, 2팩을 뺀다. 라고 계산하시게 되면 얘가 720이라서 나누기 4 하면 얘가 180까지 120 나누기 4 하면 30까지로 150이 나온다. 알아들었어요? 뭐가 더 멋있고 뭐가 더 별로고를 따지라는 게 아니야. 다 알아야 돼. 그래야 어떤 문제는 이게 편할 거고 어떤 건 이게 편할 거야. 야, 지금이야 내가 말해주면 둘 다 되네. 이렇게 끄덕이면 되잖아. 근데 모든 문제를 푸는 건 님들의 1인칭 시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를 딱 보고 그냥 할까? 반대로 뺄까? 뭐가 더 낫지? 맨날 생각해야 돼. 그 의사결정을 본인들이 하는 거라고. 알겠지? 이해됐어요? 응. 72번. 와, 이게 진짜 좀 중요한 얘기인데 뒤에 가도 계속 나와서 자, 뭐가 뭐보다 앞에 있어라, 뭐가 뭐보다 뒤에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한다 치자. 이해됐어? 이때는 잘 봐. 순서가 정해진 친구들 있죠. 뭐 누가 누구보다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순서가 정해진 것들을 같은 문자라고 취급한다가 이 문제를 푸는 개념이야. 그리고 그게 왜 그러한지를 보세요. 같은 문자 취급한다. 일단 당연히 저 문제를 푸는데 이런 발상을 떠올려내는 거는 그치? 처음부터 발명해내는 거는 천재들이나 하는 거잖아. 그럼 우린 학생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푸는 거랑 이렇게 푸는 게 같네? 그러면 이런 상황은 이렇게 대처하면 되는 거네? 라고 경험적으로 쌓아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걸 너희한테 수학자처럼 발명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럼 봐봐. 문제는 5자리에다가 배치를 할 때 예를 들어 C가 D보다 이렇게 앞에 있길 바라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은 A하고 B하고 E야. 얘는 냅두시되 C하고 D가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지. 그래서 C하고 D를 둘 다 똑같은 문자 X랑 X였다고 한번 해봐요. 됐어요? 그러면 결국 5개를 일자로 배치하는 거니까 이게 5팩 나누기 얘 중복되는 만큼 나누어서 2팩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가? 맞아? 그럼 얘가 60까지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답이 3번인 건데 자 예를 들어봐. 요거를 배치해가지고 내가 케이스를 한 4개만 써볼게요. 예를 들어 A2, XB, X X2A, XB XX2AB B2A, XX 뭐 이런 등등등이 졸라 많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생각해봐봐. 사실 X는 뚜껑을 딱 까보니까 X가 아니죠. C하고 D죠. 그러면 C하고 D가 여기 가서 자리가 배치될 때 무조건 C하고 D는 이 순서로 갈 수밖에 없잖아. 이미 자리가 정해져 있다 이거야.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그럼 여기서도 CD가 여기 들어간다고 치면 그냥 무조건 C가 앞이고 무조건 D가 뒤에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일자로 배치하는 경우나 사실상 요렇게 배치하는 경우나 경우의 수가 완전히 중복되지 않고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아니면 이건 어때? 여기 봐봐. 순서가 얘네가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거 수학화에서도 했던 거다. 수학화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얘가 얘보다 앞에 오래. 그럼 얘네가 지금 까다롭잖아. 그지? 그럼 얘가 들어갈 자리를 먼저 정할 거야. 5개의 자리 중에 야 니네 성질 더럽다. 니네가 들어갈 거 정해줄게 내가. O, C, E. 됐니? 내가 자리를 이렇게 정해서 야 골랐어. 니 새끼를 여기 들어가라. 라고 하면 이제서야 CD가 여기 들어갈 때 무조건 C가 앞에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자리를 정해버린 순간 걔네의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끝난 거지. 그지? 그러면 그때 남아있는 3명을 남은 3자리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게 3팩이죠. 이렇게 해도 60, 저렇게 해도 60이다. 알아들었어요? 이해돼요? 근데 아무튼간 제가 먼저 설명한 이게 교과서적인 개념이긴 해. 응? 같은 것이 그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그것들을 같은 문자라고 취급하고 푼다. 알겠니? 근데 그게 우리가 수학하에서 배웠던 거랑 값이 같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77 나왔어요. 얘들아 힘들지? 끝나가. 유형 13, 14 하시면 끝나요. 2개 남았어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한번 풀어보실래? 77? 얘들아 일단 A에서 P까지 가는 걸 먼저 구하면 되죠. A에서 P 가는 건 몇 시 몇이라고 쓰면 돼? 저는 C로 안 썼어요. 그럼 팩을 어떻게 쓰면 돼? 김승희 얘기해봐.
동의합니까? 어? 봐봐요. 그림 그리기 귀찮아. 여기 봐. 자, 옆으로 4번, 위로 2번. 그러면 옆으로 가는 방향키를 4번 누른다. 위로 가는 걸 2번 누른다. 얘를 누르는 순서가 내가 가는 길이 정해지는 거다. 즉 6개의 자리 중에 얘가 들어갈 자리 2개를 고르면 되는 거니까 6C2라고 쓰면 끝난다. 또는 6개를 배치할 거니까 6팩이다. 그런데 얘네가 중복되는 경우의 수는 4팩이고 얘네가 중복되는 건 2팩이니까 그걸 나누겠다. 이해됐어요? 같은 겁니다. 그지? 잠깐만 여기 볼까? 너희들 NCR이라는 거를 정의할 때 NCR의 정의식이 이거라는 건 기억하나? N 팩토리얼 나누기 N-R팩 곱하기 R팩이야. 이게 NCR이거든? 맞아? 그러면 원래 너네가 6C2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6C2 자체가 위에가 6팩이지? N 팩토리얼 그리고 N-R 팩토리얼 그리고 R 팩토리얼 같은 거예요. 당연히 같은 거예요. 당연히 같은 거예요. 당연히. 맞죠? 그런 다음에 P에서 B 가는 건 어떻게 써? 옆으로 2칸, 위로 2칸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4C2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4번의 기회 중에 이걸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냐를 고르는 거니까. 그래서 15 곱하기 6 하면 정답은 90까지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이거를 애들이 질문을 많이 해. 선생님, 이거 대각선인데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너가 여기서 본다고 여기서 본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럼 어떻게 생겨 있을까? 이게 마름모처럼 보이지 않고 정사각형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죠? 결국 이렇게 창문 모양 2개가 뭔가 이렇게 붙어있는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런 정도 생각만 갖고 집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냥 이 상태로 놓으면 좀 헷갈릴 수도 있어. 이게 뭐지? 말하면서. 근데 이거 이렇게 살짝 돌리면 똑같잖아. 맞지? 자, 뒤로 오셔서 이제 80번인데 80번이야? 이게 좀 어려워서 그래. 중요해서 그래. 문제 좀 봐봐. A에서 B까지 간대요. 그죠? 근데 문제가 P는 무조건 가셈. 근데 Q는 절대로 가지 마셈. 이러고 있잖아? 어떻게 찾을까? 일단은 한번 생각해봐. A가 집이야. P가 그리고 Q가 그리고 B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학교라고 쳐. 그럼 A에서 학교까지 갈 때 P는 절대로 무조건 거쳐야 돼. 나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뭐 하나 사가진다고 칩시다.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가 올리브영이야. 여기 가면 돈 5만 원 쓰게 돼 있어. 됐나? 그러면은 너가 생각하는 건 여기서 일로 갈 때 얘는 무조건 가고 얘는 절대 가지 마라 이거 아니야. 그러면 한번 너네 인생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경우를 크게 나누면 집에서 편의점을 가고 학교를 가는 경우랑 집에서 편의점을 안 가고 학교를 가는 경우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세분화를 해보시면 집에서 편의점 갔다가 올리브영 갔다가 학교 가는 거랑 집에서 편의점 갔다가 학교 안 갔다가 올리브영 안 갔다 학교 가는 거랑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봐봐. 너네가 생각해봐도 요 경우의 수를 구한 거는 얘랑 얘를 더한 거랑 같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지? 마찬가지. 집에서 편의점은 안 가는데 올리브영은 들렀다가 학교를 갈 수도 있고 집에서 편의점은 안 가는데 올리브영도 안 가고 학교를 바로 직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 됐어?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을 건데 문제가 요구하는 상황은 A에서 P는 거치면서 올리브영은 가지 마라 이 얘기니까 이렇게 가라는 얘기지. 이해됐어? 그럼 내가 이 유치한 걸 왜 굳이 다 썼을 거냐면 너네가 요거 Q를 가지 않는다를 구하는 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빼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적어드리면 이해돼요? A에서 P 찍고 B 가는 경우를 다 구해. 그리고 A에서 PQ 찍고 B 가는 경우를 구해. 그럼 그거를 빼버리면 자동으로 얘가 있을걸? 이런 뜻이다. 알아들었죠? 이것만 계산해보세요.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한 이 정도만. 계산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숫자 계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예를 들어 얘들아, 이렇게 있는 완벽한 경로가 있다고 해보자. 그거에 대한 문제를 방금까지 푼 거야, 그치? 근데 그렇게 문제가 착하게 나올까? 시험 봐서 알잖아요, 그죠? 학교생들 졸라 고약한 거 알잖아. 그럼 너네 어떻게 괴롭힐 거냐면 이제 갑자기 여기다가 이 지워서 여기다가 호수 막 이래. 그럼 당연히 이제 이쪽을 통과할 수는 없을 거 아닌가? 헤엄칠 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 우리가 방금 같이 풀었던 방식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잘 들어봐. 어쨌거나 여기를 출발해서 여기까지 간다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진행하는 방향은 요렇게랑 요렇게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오른쪽 대각선으로 올라간 느낌이잖아. 맞아? 나는 이 방향으로 진행할 거니까 내가 진행하는 방향에 대각선으로 스팟을 정하는 거야. 됐어? 잘 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여기하고 여기라고 대각선을 이렇게 정했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 여기서 일로 도망가는 친구를 여기다가 경찰관 3명 배치하면 무조건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지? 근데 이렇게 되는 거랑 애들이 이제 그럼 이런 질문을 해. 선생님, 그럼 경찰관을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배치하면 되잖아요. 이렇게도 얘기하거든? 그럼 인력 낭비야. 인력 낭비고 또 내가 도둑을 여기서 잡을지가 이게 뭔가 다 중복된단 말이야. 맞지? 근데 처음부터 내가 진행하는 방향의 대각선으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여기서 잡히는 경우와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는 절대로 중복될 수가 없어. 내가 이미 여기 와 있다면 일로 갈 일이 없거든. 내가 이미 일로 와 있다면 여기랑 여기로 갈 일이 없거든. 알아들었어? 모든 분류는 빠지는 것도 없어야 되지만 여러 번 중복해 세면 안 되는 거잖아. 알아들었니? 그러니까 내가 진행하는 방향에 대각선으로 사람을 세워놔야 된다라는 걸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뭐 세로나 가로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됐지? 근데 생각해봐봐. 막상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하면 여전히 호수가 거슬리는 건 그대로 아니야? 그러니까 기왕이면 대각선으로 사람들을 배치할 때 이 호수 근처에다가 이렇게 가상의 선을 이렇게 그었다 치자. 이렇게 있으면 너는 여기 아니면 여기를 지나갈 거야 라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호수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도 없어. 여기도 길이 없어. 여기도 길이 없어. 그럼 내가 대각선을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생각해주면 무조건 여기를 지나가거나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 이해됐어? 자, 여기의 이름을, 이 스팟의 이름을 XYZ라고 해볼게.
그리고 여기가 A, 여기가 B야. 그럼 현재 이 문제에서 내가 경로를 초록색으로 잡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야. 호수에서 너무 멀어. 분홍으로 잡아야 내 생각이 편해. 이해했지? 그러면 A에서 B를 가는 방법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X 찍고 가는 경우랑 Y 찍고 가는 경우랑 Z 찍고 가는 경우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면 이제는 생각하기가 쉬운 거야. A에서 X 가는 거 어차피 호수 근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긴 보라색 막대기만 보면 돼. 자, 이제 C로 말해주세요. 몇 시 몇이에요? 천천히 해. 오래 걸려도 돼. 몇 시 몇이야? 6시 1. 왜냐면 가로가 하나, 세로가 5개니까. 그지? 6개를 배치할 건데 얘가 어디 들어갈지 정하는 거니까. 그럼 A에서 X 가는 건 6시 1이다. 그 다음 X에서 B 가는 거는 C를 쓸 가치도 없죠. 그냥 한 가지죠. 이거 길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뭐 맞나? 그 다음에 A에서 Y 가는 거 요렇게 요렇게 여기 가는 거 여전히 호수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맞나? 그러면 가로 2칸, 세로 4칸이니까 얘가 가는 건 6시 2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가는 것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가로가 5, 세로가 하나니까 6시 1이지. 그럼 얘가 15 곱하기 6이니까 90까지다 이런 뜻이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여기 가는 건데 이거 한 가지잖아.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여기도 한 칸에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A에서 Z 가는 건 한 가지, 그 다음에 Z에서 B로 올라가는 게 6시 1이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했는가? 응.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됐나요? 됐나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꼴랑 요거 하나 비어있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그때는 이거를 완성해서 전체 경우를 구한 다음 얘를 지나가는 경우를 제외해서 여사건으로 풀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선생님 좀 그게 귀찮아요. 그냥 얘가 지금 진행하는 방향이 이렇게 내려가는 중이니까 저는 요원들을 여기가 거슬려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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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배치하고 찾을게요. 해도 됩니다. 똑같아요. 알아들었어요? 이게 익숙해지면 진짜 금방 보여. 한 가지 한 가지. 이거 1. 한 가지 한 가지. 이거 1. 요거 몇 시면? 이제 금방 될걸? 4시 1. 그치? 4시 1. 네 가지잖아. 그 다음 이거 몇 시면? 4시 1에 5시니까 4 곱하기 10이겠죠. 그쵸? 40까지. 이렇게 하면 뭐 문제가 어려울 게 없다. 이런 뜻이고 차라리 너희가 5C2 같은 게 10이라는 게 바로 안 나오는 게 문제지. 너무 오랜만에 풀어서. 6C3은 얼마야? 오, 이 정도면 빨랐어요. 7C3은? 기억 안 나죠? 오, 막 빠르네. 이 정도면 되는데 오랜만에 봐서 빨리빨리 안 나오는 게 아쉬운 거지 이 풀이가 그렇게 길지 않다. 알겠는가? 그래서 일단 오늘 끝났어요. 할만하신가요? 시험 범위가 단원이 3개인데 벌써 하나 끝났어요. 세상에 이런 개꿀다리가 없죠. 근데 이제 문제가 어려워서 그래. 이게 센이니까 이 정도지 옆에 있는 C단계 같은 거 풀거나 또 설명하는 거 안 듣고 본인이 스스로 문제풀이를 생각하고 풀려면 어려울 건데 그래서 연습을 좀 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 수 없이 저는 이제 님들 끝나고 저기 또 고3 아가들 데리고 이제 미적분 해야 돼요. 수투랑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오늘은 1시간만 남아서 배운 거를 좀 적용하다 들어가시고 알겠지? 다음 시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시간을 일찍 와 2시에 그럼 그때 뭐 질문 저 정말 그때 설명이 진짜 이게 이해가 한 개도 안 됐어요. 그게 질문하시고 응? 아니면 뭐 내가 프린트를 준비해 놓든가 하면 되니까 됐어요? 고생하셨고 뭐 요쪽이나 요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